우리가 어제 리밋까지 했다, 그죠? 맞나요? 예, 리밋까지 하고, 우리가 숙제 과제를 좀 풀었고요. 이제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 오늘 할 거는, 일단 오늘은 6장 다 끝낼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어제 문제에도 제가 나갔는지 차마 몰랐네요. 원하는 우리가 테이블 복사하는 부분이 어제 있었나요? 네. 테이블 복사는 향후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테이블 복사는, 우리가 서브쿼리와 개념과 우리가 유사하게, 자, create 테이블을 하고,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여기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테이블에 복사할 열들을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해준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아스타리크를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넘어갈 거고요. 일부 열만 할 거면 일부 열만 추출이 돼서 이쪽에 따로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단 우리가 제약 조건은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like라는 또 키워드가 우리가 조건 줄 때 like 말고 복사할 때 like를 주게 되면 그건 제약 조건까지 싸그리 다 복사하는 그런 내용도 뒤에 나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튼 테이블 복사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자, 형식은 create table하고 새로운 테이블명, 그리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복사할 오리지널, 그죠? 이거는 타겟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정된 일부 열만 테이블로 복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PK나 FK, 이제 익숙해져야죠. PK 무슨 키입니까? 무슨 키고, FK는요 포린 키다, 그죠? 예, 이러한 제약 조건은 복사되지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테이블 복사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테이블 복사를 많이 쓸 때는 언제 쓰냐 하면요, 현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테이블 복사를 해놓고 우리가 이 쿼리하고 저 쿼리하고 비교를 할 때 실제 현존하는 테이블을 갖고 그러한 실험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실제로 생산이 돼서 넘어왔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 데이터들을 가지고 까불락거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데이터 한 개 날라가면 작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성능도 테스트 해보고 뭐 그런 거 할 때 간혹 가다가 뭐 한 번씩 저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바이하고 해빙인데, 자, 집계함수 이래 있는데요. 자, 그룹바이가 말 그대로 어떠한 절로 인해서 그룹이 지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 수학 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수학을, 이거는 뭐예요? 저 컬럼명이 뭐 예를 들면 과목이라는 컬럼명이 되겠죠. 서브젝트, 그죠? 네. 서브젝트가 된다 그러면 이 수학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어. 학생들이 쳤다. 그럼 내가 이거를 수학 이렇게 다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내놓으면 좀 그렇다, 그죠? 예, 그걸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가 이런 AVG 함수, 그리고 sum 함수, 뭐 이러한 카운트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집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집계 함수가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그룹바이 절이 따라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룹바이하고 집계 함수는 같이 가는 친구예요. 알겠죠? 예, 같이 따라가는 건 바늘과 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집계함수.
어그리게이트 펑션과 함께 사용을 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그룹화를 한다. 뭐 각 사용자별로 구매한 개수를 합쳐서 출력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뭡니까? BBK라든지 EJW 이렇게 유저 아이디별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바이 TVL에서 구매한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룹 파일을 썸을 이제 치고 그리고 그룹 파일을 유저 아이디로 치게 되면 각 유저 아이디별로 토탈 몇 개를 구매했는지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뒤에 가면 위드로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합계, 총합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읽기 좋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김사원 이 뭐지 지난 실적 중에 지난 3월 실적 중에서 유저 사용자별로 좀 이거 집계 좀 내봐봐 이랬어. 위에 전산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일마가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읽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자 아이디하고 물론 네임도 이름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총 구매 개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제 구매 개수하고 구매 내역 이거를 이제 또 한꺼번에 이쪽에다 옆으로 엎어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면 아하 우리 매장을 찾는 사람 중에서 이 BBK라는 바비킴이라는 놈이 제일 많이 구매하네. 얼마 오면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VIP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 편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할 유저 아이디 클럽명들이니까. 그런데 전산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안 익숙하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그걸 보면 알겠지. 유저 아이디라는 거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총 구매 개수, 구매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린팅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혹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또 갖다 주면 뭐 별말 안 하겠죠. 그죠?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썸에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집계를 구하는데 뭐 썸에다가 나누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막 클럽명으로 들어가 있으면 졸라 지랄합니다. 알겠죠?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룹바이 및 해빙이라는 걸 볼 건데 그룹바이와 함께 사용되는 어그리게이트 펑션들을 이제 집합함수들을 한번 보면요. 자,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 평균이다, 그죠? 뭔데 이거? 이거는요. 행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몇 개의 행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얘는요. 행의 개수를 세는 건 똑같아요. 근데 디스팅트가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중복을 한 개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 내용 알죠? 예, 뭐 얼마나 퍼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찾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해빙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을 줄 때 우리는 웨어절에서 조건을 줬다. 그죠? 그리고 and나 or나 혹은 between과 and 혹은 또 뭐 있었죠? in도 있었고 not in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없나? 그러고 그거밖에 안 가르쳐줬나? 있잖아. 관계연산자. 맞네요. 내가 다 말했네요.
요런 거, like,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해빙절은요, 얘는요, 그룹 바이가 나왔죠. 그룹 바이를 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집계를 냈어. 그래서 유저 아이디 별로 우리가 구매량을 나타냈어. 그런데 여기에서 10개 구매한 놈도 있을 거고 50개 구매한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조건을 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조건을 주기는 주는데 얘는 그룹화되어 있는 조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는 하는데 얘는 직계 함수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는 편리한 개념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룹 바이 밑에 바로 해빙절을 쓸 거라면 그룹 바이 밑에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아이디별로 총 구매액을 그룹 바이 했다 그죠? 예, 그룹 바이 했다면 이게 여기에서 1,000원 넘는 사람들만 추출해라. 그러면 해빙 해가지고 그룹 바이 했던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1,0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조건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웨어절하고 똑같은데 단 한 개 차이는 그룹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해보면 그룹 바이하고 해빙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방. 자, 그리고 이 위드 롤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당시에 제가 주로 다뤘던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거든요. 예, 저는 오라클을 다뤘는데 이제 오라클을 다루면 이게 없어요. 위드롤업이 없어요. 오라클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디까지 버전이 나왔는지 내가 썼던 게 뭡니까 텐지였거든요. 오라클 텐지였는데 그때는 아무튼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렇게 소합계 만약에 서적이면 서적, 전자면 전자, 이렇게 넣을 값들 이런 식으로 소집계 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총합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쿼리 칠 때 오라클에서 쿼리 칠 때는 우리가 셀렉트하고 1 혹은 기억도 안 난다 함수 이름이 근데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로 구분을 지어서 소집계 내고 갖다 붙이고 합계를 나타내고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위드롤업은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MySQL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총합이나 또는 중간 합계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그룹 바이 절과 함께 위드롤업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룹 네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합계를 이렇게 구해준다. 요런 형태로. 보기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때로는 이게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을, 상급자나 아니면 유저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보고자 한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보기 싫다 그러면 바꿔줘야지. 맞죠? 위드로로 빼야지 그러면.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DDL, DML, DCL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DML, DCL, DDL은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오거든. 정보처리 기사에. 본 사람 있죠?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풀어보셨다면, 그죠? 네. 자, 봅니다. 자, 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DML이에요. DML은 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했던 select, insert, update, delete가
구문이 속합니다. 이게 DML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DML 구문이 아닌 것은 하면서 꼭 나오는 단골 문제가 select, insert, 그리고 delete 하고 바로 옆에 truncate 이렇게 쳐놔요. truncate는 DML 구문이 아닙니다. 통으로 드러낸다고 했죠, 제가. 네네. 맞죠? 그래서 걔는 트랜잭션이 안 걸려요. 근데 delete는 동시에 누가 같이 지우면 트랜잭션이 걸려버리죠. 하나하나 행식 같이 지우다 보니까 같이 지우다 보면 락 걸리는 형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DML은 데이터 조작 언어, 그래서 선택, 삽입, 수정,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고, 자, DML 구문은 무조건 한행을 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D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이전에 테이블이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되죠. 맞죠? 셀렉트 했는데 그 테이블을 셀렉트 A 했는데 from A 했는데 A 테이블 없으면 끌고 오겠습니까? 못 끌고 오죠. 예, 있어야 된다는 거. SQL문에서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DML이다. 그래서 이 DML 구문은요, 트랜잭션이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DML, 자, 트랜잭션이라는 거를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변경,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 때, 우리가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딱 쳤죠.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인서트를 하든지 했어.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리적인 DB 공간에 바로 쏴질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렇지 않고요. 중간에 뭐 임시 버퍼라든지 메모리 버퍼에 이렇게 있어요. 있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DML 구문을 다 적용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쌓아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MySQL은 기본적으로 우리 뭡니까 이거 이너DB 엔진은 우리가 프리웨어에서는 이 커밋을 하는 게 오토 커밋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업에 가시면 아무리 MySQL을 쓰든 뭘 쓰든지 간에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시스템을 건드리기 위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이런 워크벤치처럼 뭐 오렌지도 있고요, 토드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SQL 디벨로퍼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은 보면 여기 표시가 딱 되어 있어요. 유저 이름, 뭐 접속할 IP, 그리고 여기에 뭐 ID, 패스워드,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오토커밋 할 것이냐라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할래 말래 이렇게 떠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셔서 여기 오토커밋에다가 체크하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거 걸리잖아요. 뒤통수 한 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토커밋은 함부로 시키면 안 돼요. 일단 임시로 적용시켜 놓고, 왜? 트랜잭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거 넣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잘못 넣었다 그러면 롤백 돌리면 돼요. 롤백 치면 다시 원복됩니다. 그 버퍼에서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커밋이 있고 롤백이 있는데, 커밋은 물리적인 저장 공간에 완벽히 나의 쿼리를 적용을 시키는 거. 롤백은 여기에 있는데 일말을 다시 원복시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롤백하고 커밋은
시험에도 잘 나오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DDL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DDL은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 definition이 뭐예요? define의 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의라는 뜻을 짓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create 많이 써봤다. 그죠? 얘는 테이블도 정의하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 view도 정의하고요. 그리고 stored procedure, stored function.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트리거도 같이 이거는 우리가 생성할 때 이 create 문을 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테이블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DL이에요. 드랍은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다 날릴 때 드랍을 씁니다. 드랍은 현업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입니다. 왜?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드랍 한 개, 테이블 하나 드랍 쳤어. 잘못 걸리면 작살납니다. 그런 거. 자기가 그거는 좀 짬밥 쳤을 때 하세요. 알겠죠? 예, 팀장하고 좀 친하던가. 친해도 중요한 데이터 테이블 드랍 치면 난리 납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는 테이블에 우리가 컬럼을 추가한다든지 컬럼을 삭제를 한다든지 혹은 제약 조건을 추가, 삭제 등등을 하는 수정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성, 제거, 수정입니다. 대상이 테이블, 뷰, 인덱스, 뭐 기타 뒤에 나오는 등등. 그래서 얘는 DDL입니다. 됐나요? 예, DDL은 만들기 때문에 따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롤백이나 커밋은 사용을 불가를 하고요. DDL은 만들자마자 바로 꽂혀요. 알겠죠? 예, 바로 꽂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CL 해서 얘 C를 잘 아시면 돼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데이터 제어 하는 랭귀지를 우리가 DCL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grant, revoke, deny. deny는 참고로 MySQL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제어 오는데 얘는 어떤 유저가 우리가 오잖아요. 그죠? 어떤 직원이 입사를 했어. 그러면 얘한테 권한을 줘야 되잖아. 맞죠? 그럴 때 쓰는 게 grant입니다. 그랜트 해가지고 사용자의 어떠한 모듈에 허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그리고 리보크는 반대입니다. 그 권한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한은 그랜트 권한은 밑에 전산 직원한테 제가 주는데요. 이거는 저 좀 짜증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예? 예를 들면 내보다 직급이 높은데 나도 팀장이고 지도 팀장인데 나는 차장이고 지는 부장이고 수석부장이다. 내한테 지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질나면 리보크 쳐버립니다. 제가. 그러거나 조퇴해버립니다. 저. 그러면 결제해달라 그러는데 들어가서 내역을 봐야 되는데 ERP 열었는데 모듈이 사라졌네.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난리보고 조퇴해보마.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전산팀에 와서 뭐라 하겠지. 너희 팀장 어디 갔어? 그러면 조퇴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급한 건이다. 팀장쯤 되면 이게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뭐 급하면 이제 내가 급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리보크 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쉬면 결제해 줘야 되는데 결제 못 하니까 누구한테 까요? 임원한테 깔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다시 복귀하면 이제 이거 신 팀장이 없앴어? 이러면 아이고 제가 그럴 리가요. 물론 로그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애들 교육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제 로그는 애들이 이런 것들은 지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저한테 좀 안 덤빕니다. 참고로. 예. 이게 전산의 권한이죠. 예. 확 성질나면 확 빼들어 버리면 돼요. 나중에 팀장 되고 하세요. 알겠죠? 뭐 사원밖에 안 된 사람이 물론 그런 것도 안 하겠지만은 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DCL이고요. DML, DCL, DDL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쿼리문을 치는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시다시피 뭘까요? DDL이겠죠. 그 다음에 DML이겠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DDL을 쓰고요. 그 다음에 DCL이 제일 적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하나 끊을게요. 이론.